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누구세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때 무너지는 건 마음만이 아니더군요. 지나온 세월 전체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견뎌온 시간이 길수록 마음의 짐도 무거워집니다.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살아갑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대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오래전 한 황제가 전쟁터에서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깨어납니다. 정수호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둠 속을 더듬었어요. 72년을 살아온 몸은 이 시간을 기억하더군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고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문을 열자 희미한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더군요. 아내 옥순 씨는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익숙한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기저귀를 갈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기저귀 하나 갈아주는 것도 어색하고 민망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몸을 이렇게 돌보게 될 줄은 몰랐더군요.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켭니다. 죽을 끓여야 해요.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올려놓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우더군요. 찬장 위에 오래된 사진첩이 있습니다. 가끔 그걸 꺼내봐요. 먼지를 털어내니 낡은 표지가 드러났고 페이지를 넘기자 바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40년 전 신혼여행 사진이었어요. 그때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수줍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지금 방에 누워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일까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정수호 씨는 40년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큰 탈 없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보고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퇴 후 찾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이상해진 건 7년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습니다. 가스 불을 끄지 않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못 찾아왔어요. 늘 다니던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정수호 씨는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아내는 옆에서 멀뚱히 앉아 있었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아내의 병은 점점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가끔 헷갈리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하더군요. 여기가 어디야? 밥 먹었어? 우리 애들은 어디 갔어? 처음에는 일일이 대답해줬습니다. 우리 집이야. 밥 먹었어. 애들은 서울에 살아. 그런데 5분 뒤에 또 같은 질문이 돌아와요. 10분 뒤에도 1시간 뒤에도. 지치더군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의 무게를. 정수호 씨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서울에 살아요. 맞벌이에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오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자주 오지만 짧더군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어머니는요? 그냥 그래.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요양원도. 괜찮다니까. 전화를 끊고 나면 한숨이 나옵니다. 요양원. 그 말이 귀에 걸리더군요. 아내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건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이 다 끓었습니다.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아요. 약도 챙겨야 합니다.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작은 약통에 요일별로 나눠 담아두었어요. 아내 방으로 다시 갑니다. 여보, 일어나. 밥 먹자. 아내가 눈을 떴어요. 잠시 정수호 씨를 바라보더군요. 그 눈빛이 어떨 때는 낯설어 보입니다. 예전의 아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가끔은 옛날처럼 웃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놓이다가도 금세 다시 불안해지더군요. 2000년 전 비슷한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121년에 태어나 180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58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5명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오현제라고 불리는 시대의 마지막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가 된 것은 161년이었습니다. 그가 40살이 되던 해였어요. 황제가 되자마자 전쟁이 터졌습니다. 동쪽에서는 파르티아 제국이 쳐들어왔고 북쪽에서는 게르만족이 국경을 위협했어요. 그는 치세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로마의 궁전이 아니라 도나우 강변의 궁막에서, 추운 겨울 진흙탕 속에서 병사들과 함께. 황제였지만 편할 날이 없었더군요.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역병이 돌았어요. 안토니누스 역병이라 불리는 전염병이 제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군대도 도시도 농촌도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는 1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중 대부분을 어린 나이에 잃었습니다. 1명, 2명, 3명. 아이들이 하나씩 떠나갔어요. 아버지로서 그 고통이 어땠을까요? 황제라고 해서 슬픔이 덜했을 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먼저 보내는 일.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일 겁니다. 정수호 씨도 비슷한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잃었다고 느껴지더군요.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 누구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 40년 세월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 처음 찾아온 건 3년 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정수호 씨를 바라봤어요.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이. 누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나야 여보. 나 수호. 수호? 수호가 누구예요? 정수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결혼식 날, 신혼여행, 아이들 키우던 날, 은퇴식. 모든 순간을 함께 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모릅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그런 순간을 겪었을 겁니다. 아이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작은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황제라는 직함이 아무 소용없는 순간, 그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가 남긴 글 덕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글을 썼어요. 전쟁터에서 궁막 안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 글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명상록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제목은 타에이스 헤아우톤. 그리스어로 자기 자신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독이기 위해 썼어요.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연이 준 것을 자연이 도로 가져갈 뿐이다.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쓴 글이에요.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냉정함이 아니었어요. 깊은 사랑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어요. 아이도 배우자도 건강도 젊음도 모든 것은 왔다가 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을 배우려 했습니다. 정수호 씨도 배워야 할지 모릅니다.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내의 잘못이 아니에요. 병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이 따라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이 말 속에 중요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에요. 프로하이레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선택 또는 의지적 결정을 뜻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프로하이레시스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날씨를 통제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나요? 병을 통제할 수 있나요? 죽음을 통제할 수 있나요? 모두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우리 힘밖에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답했어요. 내 힘 안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것에 대한 내 판단과 반응이다. 아내의 치매는 정수호 씨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병의 진행을 멈출 수 없어요. 아내가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힘밖에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그의 힘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낼지, 아내를 어떤 태도로 대할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볼지, 그것은 정수호 씨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고통받을 때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상황과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을. 아내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정수호 씨가 느끼는 감정, 분노, 슬픔, 허탈함, 원망, 그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은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판단에서 온다. 그리고 그 판단을 바꾸는 것은 언제든 내 힘 안에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나를 모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건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이러는데 왜 나만? 이런 생각들이 고통을 키워요. 상황 자체보다 더 크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말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정수호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내가 누구세요? 라고 물을 때, 나야 여보. 괜찮아. 그렇게 대답하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 슬퍼하되 그 슬픔에 압도되지 않는 것. 오늘 하루도 묵묵히 돌보는 것. 그것이 정수호 씨의 프로하이레시스입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 개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지만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역병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죽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는 것,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가 남긴 유산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말은 살아있습니다. 정수호 씨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산책을 시켜야 해요. 점심을 준비하고 낮잠을 재우고 저녁을 차려야 합니다. 밤이 되면 또 서너 시간마다 깨어 아내를 돌봐야 하겠지요. 쉽지 않은 하루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하겠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아요. 하지만 2000년 전 한 황제가 비슷한 터널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쓴 곳은 로마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도나우 강변, 게르만족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곳이에요. 170년대 그는 거의 매년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황제였지만 로마에 머물 수 없었더군요. 그곳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로마의 온화한 기후와는 달랐어요.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진흙탕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은 추위와 싸우며 적과도 싸워야 했어요. 황제라고 해서 편하지 않았습니다. 궁막에서 잠을 잤어요. 궁전의 침대가 아니라 거친 천막 안에서. 밤이면 촛불 하나에 의지해 글을 썼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밤중 궁막 안.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요. 멀리서 보초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천막 위에서 춤을 춰요. 그 안에서 한 남자가 글을 씁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수만 명의 목숨을 책임진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는 자, 배은 망덕한 자, 오만한 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은 명상록의 유명한 대목입니다. 그가 아침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황제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어요.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첨하는 자, 배신하는 자, 무례한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상처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마음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겠지.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정수호 씨도 비슷한 준비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내는 나를 모를 수 있다. 오늘도 같은 질문을 10번 들을 수 있다. 오늘도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죽을 끓여야 한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 이렇게 아침마다 자신에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의식이지만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에서 발견한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자연에 따라 살기. 라틴어로는 세쿤둠 나투람 비베레라고 해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연에 따라 산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어요. 이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질서에 저항하려 합니다. 늙고 싶지 않아요. 병들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항한다고 바뀌나요? 세월이 멈추지 않습니다. 병은 찾아오고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를 압도하게 두지 마라.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이다.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 아내가 치매에 걸린 것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슬프지만 이것은 사실이에요. 뇌도 몸의 일부입니다. 몸은 늙어요. 뇌도 늙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가 더 빨리 늙어요. 그것이 치매입니다. 정수호 씨의 아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정수호 씨가 잘못 돌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더 가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것이 위로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을 탓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수 없어요. 왜 하필 우리 아내가? 그런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저항하면 고통만 커져요. 이것이 자연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녀들을 잃으면서 이걸 배웠어요. 14명 중 대부분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연이 준 것을 자연이 도로 가져갈 뿐이다. 아이들은 자연이 잠시 빌려준 선물이었어요.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려준 것을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깊은 사랑에서 나온 지혜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하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중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수호 씨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시간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시간은 있었어요. 아내의 기억 속에서 정수호 씨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호 씨의 기억 속에는 아내가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르기. 라틴어로 힉 에트 눅크라고 해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셋 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뭘까요?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의 일로 내 영혼을 어지럽히지 말고 미래의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마라. 현재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정수호 씨는 과거를 자주 그리워합니다. 40년 전 신혼 시절, 아내가 웃고 건강하고 모든 게 좋았던 시절,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면 현재가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 비교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나도 쓰러지면 누가 돌봐주지? 아내가 먼저 가면 나는,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요.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오늘 아침 아내와 함께 있는 이 순간, 죽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산책을 시키는 이 순간, 아내가 예전 같지 않아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정수호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베란다로 들어오더군요. 아내는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돌려 정수호 씨를 봤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웃었어요. 이유 없이 그냥. 그 웃음이 예전 아내의 웃음 같았습니다. 40년 전 신혼여행에서 보던 그 웃음.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그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정수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이것이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내의 웃음을 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3가지 지혜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프로하이레시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아내의 병은 바꿀 수 없지만 내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에 따라 살기. 늙음, 병듦, 잊혀짐.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일부예요.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셋째, 현재에 머무르기.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세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3가지가 모여 하나의 지혜가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고통 속에서 발견한 것. 품이라는 것. 품이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황제였지만 그는 편하지 않았어요. 전쟁, 역병, 배신, 죽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정수호 씨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간병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될 겁니다. 아내는 점점 더 변해갈 거예요.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수호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아내를 어떤 마음으로 돌볼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그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낮 시간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곳입니다. 자녀들이 여러 번 권했지만 정수호 씨는 거절했었어요. 내가 돌볼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내를 잘 돌보려면 나도 쉬어야 해요. 지친 몸으로는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처음 아내를 주간보호센터에 데려다 준 날, 센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돌아섰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아내를 버리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은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판단에서 온다.
그리고 그 판단을 바꾸는 것은 언제든 내 힘 안에 있다. 주간보호센터에 아내를 맡기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나를 돌봐야 아내를 돌볼 수 있어요. 그것이 품위 있는 선택입니다. 저녁에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센터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노래도 부르시고 좋아하셨어요. 아내가 정수호 씨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왔어요? 응, 왔어. 집에 가자. 아내가 정수호 씨의 팔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알아보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180년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터에서였어요. 빈도보나 지금의 빈 근처입니다. 58세의 나이로 끝까지 황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남긴 명상록은 원래 출판하려고 쓴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보존했고 후대에 전해졌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말은 살아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읽어요. 정수호 씨처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는 갔지만 그의 지혜는 남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남긴 유산이에요. 정수호 씨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요.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약을 챙깁니다. 아내와 산책을 하고 밥을 먹이고 낮잠을 재워요.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밤에는 여전히 깨서 돌아다녀요. 하지만 정수호 씨의 마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거야. 하지만 나는 견딜 수 있어. 작은 의식이지만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아내가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예전에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아내의 병이 그런 거야. 하지만 나야 여보라고 대답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베란다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을 때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전에는 같이 여행도 다녔는데 그런 생각을 멈춥니다. 지금 이 순간 아내와 함께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해요. 아내의 손이 따뜻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주간보호센터에 일주일에 3번 보내요. 그 시간 동안 정수호 씨는 쉽니다.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나.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나를 돌봐야 아내를 돌볼 수 있다는 것. 밤에 잠이 안 올 때. 예전에는 미래가 두려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가 먼저 쓰러지면?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떠올립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현재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해봐야 소용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눈을 감아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내의 치매는 나아지지 않아요. 아마 더 나빠질 겁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수호 씨는 조금 달라졌어요. 고통은 여전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품이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수호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힘들지만 일어나요. 아내를 돌봅니다. 지치지만 돌봐요. 그것이 그의 품위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지키는 것.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아직 살아있어요. 정수호 씨의 마음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을, 배우자를, 아픈 가족을.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은 자신이 못난 것 같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못난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힘들었습니다. 황제였지만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도 지쳤고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무너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이다. 현재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 말들이 그를 지탱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들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세월, 견뎌오신 모든 시간, 그 자체로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남은 시간도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너지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고통은 삶의 기본값이에요.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품위, 태도, 사랑. 그것이 우리가 가진 마지막 자산입니다. 정수호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아내의 방으로 갈 거예요. 여보, 일어나. 밥 먹자. 아내가 눈을 뜨겠지요. 알아볼지 모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정수호 씨는 말할 거예요. 나야 여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에필로그. 고통은 삶의 기본값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품이라는 것, 태도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2000년 전 한 황제가 전쟁터에서 발견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너지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계속